네. 세 번째 얘기인데요. 네. 그 한화 이제 그 플로리얼 선수 사실 뭐 그 영입이 됐을 때 뭔가 이제 파워 스피드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사실 평가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키나와 캠프에서 지금 매일 지금 장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플로리얼 선수가 오키나와 연습 경기 성적이 그러니까 2월 22일 한신 2군전이죠. 3타수 1안타. 아마 장성훈 위원과 제가 야구장 있을 때 맞아요. 예, 네. 3타점을 올렸고요. 2월 25일 기아전에 3타수 2안타 2타점. 근데 이 상대 투수가 에이스들입니다. 양현종 선수하고 내일 선수. 특히 이제 내일 선수 상대로 2루타를 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3월 2일이죠. 랜더스전에 이제 3타수 무안타. 이때 이제 뭐 송영진 선수에게 삼진 당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 예. 근데 요 사이에 이제 플로리얼 선수가 어깨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공백이 조금 있었죠. 조금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삼진 2개를 먹고 장성현 말씀대로 그러니까 기아전 이후에 이제 담 증세죠. 네. 어깨 쪽 담 증세로 약간 공백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뭐 큰 걱정은 아니라고 이제 내부에서도 판단을 내렸었고 뭐 그 판단대로 경기에 이제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는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플로리얼 선수 영입할 때는 글쎄요. 그러니까 페라자 선수와 계획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페레자 선수는 작년 초반에 너무 좋았고 전반기는 좋았는데 이제 후반기는 이제 OPS를 따졌을 때는 이제 국내 선수 평균치도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같이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플로리아 선수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입단하기 전에는 주로와 이제 그 수비는 워낙 사실 인정을 받았던 좋았죠. 선수입니다. 양키즈 내에서도 그렇죠. 뭐 2년 연속 외야 수비를 가장 잘하는 선수로 이제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수비랑 준우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결국에는 이제 떨어진 에버러지를 이제 어떻게 좀 그 이제 극복을 하느냐. 근데 또 그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미국 야구는 사실 워낙 빠른 공을 때리니까 컨택이 좋지 않은 타자들이 조금 계속 오래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뭐 구속 자체가 미국하고는 이제 거의 거의 10km? 10km 나죠. 10km 정도 난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타격에서 만만치 않은 지금 모습을 오키나와 캠프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훈 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 기대 이상이에요? 타격의 모습은 이제 몇 경기 안 되지만 어때요? 일단은 이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타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공을 못 맞춘다는 얘기일 수도 그렇죠. 있고 좋은 공을 골라서 못 때린다는 결국 성관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타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공갈포 아닌가? 그냥 한 방을 위한 어떤 그 타격을 하는 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스피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플로리오 선수가 이제 KBO 리그에 이제 왔을 때 뭐 여러 선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스피드가 좀 떨어지니까 조금 더 뭐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적극성을 조금만 참게 되면 너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아마 그 정도의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 그 오키나와에서부터 약간 이게 정확성이 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로리얼 선수가 2023 기준이에요. 베이스볼 아메리카 이제 스카우팅 점수. 그러니까 20-80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툴을 가지고 80에 가까운 게 이제 좋은 평가고 맞아요. 뭐 떨어지면 좀 나쁜 평가인데 그러니까 20-80 스케일에서 이제 평균 50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타격은 40이고 파워 55, 스피드 55.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수비가 60, 송구가 60이에요. 그러니까 디펜스적인 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그러니까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김경문 감독 인터뷰 멘트나 이런 걸 뭐 우리가 살펴봐도 기대 이상이다. 타격에서는 기대 이상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격을 기대 안 하셨나 봐요. 아니, 저는 사실 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다. 원래 수비와 주루는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타격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 워딩이 맞는 것 같아요. 공격보다는 그래서 김경문 감독의 플랜이 지난 시즌에 하나가 이제 타격도 2할 7푼으로 한 8위 정도밖에 못했는데
수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격에 기대는 크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타격도 기대 이상이다. 저는 요 부분에서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 워크의식이나 태도 이런 거는 뭐 워낙 지금 좋다고 내부 평가가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 젊은 타자들이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극찬을 그렇죠. 예, 김명 감독 입장에서는 극찬을 했는데 완전히 극찬이죠. 네네. 사실. 네. 근데 사실 어때요? 페라자 선수 딱 왔을 때와 지난 시즌에 그다음에 이제 플로리얼 선수가 지금 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면적인 이미지는 어떤 것 같아요? 글쎄요,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이제 경험이 사실 뭐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커리어를 믿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 그런데다가 그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이제 수비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더 네, 사실상 맞아요. 실책도 굉장히 많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수비가 사실 너무 약한 그 이미지가 있는 하나인데 그런데다가 이제 페레자까지 사실 수비가 약하다 보니까 수비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흔들린 모습이 사실 많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이글스가 이제 중견수가 없어가지고 뭐 배정대 선수를 뭐 트레이드하네, 중견수 누굴 데리고 와야 되네, 뭐 사실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강팀이 되려면 이제 수비가 이제 강해야 되잖아요. 박진만 감독이 처음 부임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문 감독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가 뭔가 버텨줘야지 마운드도 뭐 버텨주고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공격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심우준과 사실 어떻게 보면 플로리어 선수를 센터 라인 중심으로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잘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공격력이 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비와 주류가 되게 되면 일단은 김경문 감독이 작년에 못했던 약간 이제 뭔가 이제 공격적인 야구, 활발한 야구를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실 중심에 이제 플로리어 선수가 사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페라자 선수와 솔직한 느낌은 페라자 선수보다 타격 쪽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이미지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페라자 선수가 타석에서 위압감은 적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관점. 페라자 선수 타석에서 뭔가 하나 칠 것 같았어요. 스윙도 굉장히 빨랐고 실제로 전반기 때는 일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럼요. 이제 물론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펜스에 한번 부딪혔어요 수비하다가 맞아요. 그 이후에부터 타격 사이클이 좀 꺾이기도 했었고 확 꺾였죠. 확 꺾였죠. 사실 그것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수비적인 면에는 역시 저거는 좀 속 좀 상하겠다. 내부에서 속 좀 상하겠다 하는데 타석에서만 놓고 보면 페라자도 나쁘진 않았어요. 페라자는 나쁘지 않았지만 더 매콤하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툴로 봤을 때 페라자는 이제 약간 이렇게 편중돼 있잖아요. 공격 한쪽으로만. 네. 지금은 이제 플로리르 선수는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하죠. 네, 전체적인 네, 네. 세팅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김용 감독이 이제 사용을 할 때는 부상만 없다면 페라자 선수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편한 상태로 출전을 시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봐요. 네. 플로리얼 선수를 한화 이글스의 클린업에 넣어도 돼요? 어때요? 클린업을 저는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은 많다고 봅니다. 일단 뭐 노시환 있고요, 뭐 음. 최은성 있고요. 그쵸. 거기다가 뭐 안치홍도 안치홍 선수가 있고. 이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플로리오 선수가 조금의 정확성을 지금보다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네. 저는 오히려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오히려. 그쪽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3, 4번을 치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팬분들 우리 사견입니다. 네. 지금 한화 이글스가 가장 풀어야 될 숙제가 리드오프거든요. 맞아요. 네. 심우준 선수를 아마 시범 경기 때 쓸 테고 이원석도 써봤고 뭐 이진영 선수도 최인호 선수도 써봤고 네. 근데 저도 플로리얼 1번 한번 밀어붙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러면 심우준 선수 활용폭도 좀 넓어질 것 같고. 그렇죠. 네. 심우준 선수는 사실 9번에 가도 저는 위력적이라고 봐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바퀴 돌고 만약에 뭐 8, 9번부터 이어졌을 때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면 심우준 출루가 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상위 타선의 어떤 그 힘을
이제 심우준으로 통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뭐 뭐 그런 라인업도 분명히 가능하죠. 네. 저는 플로리오 1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뭐 제 그냥 판단인데 플로리오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위즈덤 선수처럼 혹은 뭐 데이비슨 선수처럼 클린업에 가서 정말 막 롱볼 치거나 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이너리그 때 홈런 뭐 적지 않게 친 선수이긴 그렇죠. 하나 스타일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테이블 세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홈런 많이 치면 되죠. 그렇죠. 뭐 네. 저지 선수는 뭐, 아니, 예, 그럼요. 뭐 2번에서 그렇게 쳐대니까. 네. 근데 그런 스타일로 좀 가면 뭐 김경 감독의 고민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뭐 감독의 이제 권한이지만, 근데 최인호 선수가 제가 기록을 쫙 봤더니 1번 타순에서 출루율이 가장 앞서긴 해요. 최인호 선수가. 근데 이게 정말 좀 슬픈 얘기지만 프로 선수는 약간 브랜드화도 무시 못하거든요. 최인호 선수 진짜 좋은 제목이긴 한데 여러 팀 1번에 딱 나열해봤을 때 최인호 선수 1번 압박이 안 최인호? 되죠. 상대 팀으로 안 봤을 되죠. 때. 뭐야 최인호가 1번이네. 조금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플로리오 1번이다. 1회부터 어렵게 사실 선발 투수가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최인호 선수보다는 확실히 플로리오 선수가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선발 투수가 처음부터 이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강한 1번의 장점이잖아요.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인호 선수 나동희님이 최인호 키우면 잘하겠는데 이 맞아요. 근데 지금 하나는 윈나우 팀입니다. 이게 과거랑 달라요.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이고 맞아요. 지난 시즌 8위는 말이 안 되는 성적이라고 뭐 김경문 감독도 뭐 직접 얘기를 했고 일단은 윈나우 팀인데 최인호 선수 키우면 잘하죠. 좋은 제목이긴 해요. 근데 이거 제가 슬픈 일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딱 이 타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투수의 심리도 봐야 돼요. 당연하죠. 투수의 그럼요. 심리로 봤을 그럼요. 때 최인호 선수 좋은 선수이긴 하나 리드오프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김경 감독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도 뭐 강한 1번, 2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대세로 이제 굳어졌고 그렇죠. 강한 1번과 2번이. 그럼 그 강한 1번, 2번이 사실 두 가지잖아요. 우리 팀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를 한 번 더 쓰겠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 투수에게 1회부터 압박을 주겠다. 그러니까 양쪽 어떤 일거양득의 어떤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 강한 1번과 2번을 기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마땅한 선수가 사실상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인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간 뭐 여러 감독들이 최인호 선수에게 기회를 줬는데 사실 최인호 선수가 기회를 완벽하게 잡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코너 외야수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래도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출혈이 좀 떨어지지만 컨택이 좀 떨어지지만 그거는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키나와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플로리오를 1번에 딱 박아서 그냥 경기 초반부터 뭔가 상대방을 좀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 압박하고. 예, 그런 타순을 사실 김경훈 감독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야디오 몰리나님이 감사드리고요. 뭐 최인호, 그러니까 타순을 주셨어요. 최인호, 플로리얼, 노시환, 최은성 쫙 했고 저희들이 얘기 나눈 것처럼 심우준은 이제 9번에 이렇게 아이디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리드오프를 10원 경기 10경기에 아마 김명 감독이 가장 고민을 할 테고 써보고 이게 이제 꼭 이루어지지 않을 얘기 같진 않아요. 플로리얼 1번도 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경무 감독이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제가 뭐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빠른 야구에 대한 그 빠른 야구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사실 불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왜 다른 팀들은 그렇게 도루를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도루를 못 하냐?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만약에 갖고 뭐 플로리오 선수라든가 심우준 선수를 영입을 했다고 한다면 플로리오 1번, 저는 심우준도 2번. 오히려 그냥 조금 빠른 선수들을 앞에 아예. 포진을 시켜서 왜냐면 그 막 흔들면 뒤에 사실 그 빠른 주자가 나가 있으면 이제 뒤에 계속 빠른 공 많이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노시환, 최은성, 안치용 이런 이런 선수들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빠른 공 공략으로 인해서 득점을 좀 올리는. 그러니까 빠른 야구를 이제 김경무 감독이 하고 싶다고 했으니 1, 2번을 이렇게 딱 그 빠른 선수들로 배치를 해서
상대방을 처음부터 압박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타순들도 좀 고민을 이제 김경무 감독이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제 저희 대화를 듣고 지금 딸기님이 김현무 감독이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야구의 담론 중에 하나가 타순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타순 짜는 게 뭐 재미도 있고 이게 이제 그 감독들의 노하우가 이제 묻어나는 그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댓글도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게 타순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득점력이 조금 변할 수가 있다고 그 통계가 그렇죠. 사실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감독들이 그 최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 여러 선수들을 여러 타순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플로리얼 선수는 기대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 샘플을 가지고 저는 플로리얼 선수를 평가하기 좀 저는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 네. 그다음에 프로필을 봤을 때 변화구의 핫스윙률이 메이저 프로필에서는 리스크였었어요. 네. 그 보셨잖아요. 네. 근데 송영진 선수 랜더스전에 송영진 선수의 이제 바깥쪽 백도어를 대처하는 거 보니까 네. 본인은 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이 공이 올 줄 모르고 대처 못한 게 아니라 초이스를 볼로 한 것 같아요. 본인은. 근데 이제 오키나와는 사람이 계속 받고 이제 ABS에 대한 것도 아마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ABS는 사람이 봤을 때보다 타자 이질감이 더 많습니다. 네. 평상시 못 보던 게 콜스트라이크가 되니까 아마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전력 분석 팀에서 플로리얼 선수에게 더 많이 주문을 할 겁니다. ABS 존에 대한 얘기를 지레짐작 판단했다가 많이 당할 수 있겠다. 네. 저는 아까 단면적으로 송현진 선수랑 상대할 때 그 걱정이 조금 됐었어요. 네. 네. 근데 뭐 백도어 얘기하셨는데 모든 자차단이 백도어 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자꾸 배트 내봐야 되죠. 내봐야죠. 그러니까 플로리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O 리그에 이제 막 입단을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많이 쳐봐야죠. 많이 배트를 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사실 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게 지금 이제 ABS가 이제 오키나와에서는 없으니 이제 시범 경기 때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 타자들이 작년 시즌 ABS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엔 타자들이 이겼잖아요. ABS를 이긴 거 아니에요. 투수들 박살 났잖아요. 작년 시즌에. 박살났죠. 네, 그러면 올해도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타자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당분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좌우가 넓어지지 않는 이상은 유현진 선수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좌우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볼 좀 빠지는 거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플로리오 선수에게 대입을 해보면 ABS가 이제 타자들한테 유리하다는 거를 작년 통해서 알았는데 큰 ABS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들었을 때 플로리오 선수도 나름대로 ABS에 대한 적응을 이제 분명히 뭐 실전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플로리오 선수는 그래도 떨어진 에버러지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